조중동 돋보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선일보가 찰리 커크 영웅 만들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찰리 커크와 한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네. 또 죽은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웃을 그러니까. 수는 없는데 마지막 입새 이런 것처럼 마지막 인터뷰 이런 칼럼을 실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조선일보가 이제 찰리 커크가 죽기 전에 뜻하지 않게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고하면서 키 195cm인 그가 내 손을 잡고 정치가 언젠가 삶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에세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이 너무 사람들은 왜 네. 미국 사람만 만나면 다 손을 잡아요? 왜 이러는 거죠? 이 찰리 네. 커크라고 하는 나치 괴벨스에 버금가는 극우 선동가를 마치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론 유머러스한 커크의 언변은 듣는 사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누굴 사로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 말에서 정치적 신념만큼이나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다. 고생하네. 네, 그래서 커크가 단순한 이념을 넘어 음.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음. 일부 국내 언론은 극우 인사로 치부했지만 어허. 지금 세계 언론이 커크를 극우 언론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극우 언론 그러니까 약간 조선일보는 자기들 빼면 다 일부 언론인가 네. 봐요. 마가랑 보수 공화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커크의 말에는 진영과 이념의 벽을 허무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 반대 진영도 경청하고 되새길 만한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뭐 이렇게 아주 추켜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가치에 관심을 갖는 한국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을 커크가 계속 연구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그가 살아있다면 기로에선 한미 동맹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인전을 한 편 써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커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네. 이게 좀 짚어보니까 커크는 지금 한국의 2030 세대의 보수화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내란 청산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가 혼란스럽다.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 어허. 트럼프도 한국 상황 그냥 지켜보지 않을 거다. 예전 간섭. 네, 한국에서 목사들이 체포당하거나 가정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미국발 내정 간섭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커크입니다. 그쵸. 그런데 마치 무슨 시대의 영웅이 된 것처럼 커크를 이제 꾸며주고 그렇죠. 극우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주축으로 해서 이 커크의 죽음을 가지고 트럼프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도 지금 한 15만 명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극우 하더라고요. 시위, 네. 영국 현대사 최대의 극우 시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미국에서 수출된 극우 인사들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생각이 거기도 막 듭니다. 성조기 흔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거기에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회장이죠 등장하고 막 장난 아니던데.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영국 정부 전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쳤네. 곳곳에서 아무튼 미국산 극우들이 남의 나라 정부를 전복하는데 네. 지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싶은 게 조선일보의 지금 속심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게 결국 몰락한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원래 미국이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 자유의 여신상,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이런 걸로 사실 세계에 많은 것들을 수출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의 혐오를 부추기고 그러네. 테러를 부추기고 어. 각종 국가들의 정부를 전복하는 이러한 극우 정치를 선동하는 것을 지금 수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미국의 몰락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옛날에는 막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는데 지금 미국 하면 부정적인
비방적인 이미지, 혐오스러운 이미지들이 더 많이 네. 떠오르니까 아우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진짜 또 열받는 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주한미 대사관이 맞아요.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조기를 개항했어요. 어쩐지 저게 트럼프가 전 세계 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란 청산을 앞장에서 가로막는 선동을 했던 네.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선동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주한미 대사관이 저런 조기 개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행진 그때 제가 앞에서 사회를 봤었는데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축 처져 있나 했었지 성동이가 그런 게 아니었었군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걸 수도. 한 화면에 담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려와 있으니까. 낮아 네.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 개항됐답니다. 성조기. 네, 그래서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미국의 내정 간섭에 지금 미국 출신 극우 선동가들이 앞장에 서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자들과 결탁해서 한국의 극우들도 부활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중동 돋보기는 아닌데 네. 아 이게 언론사는 한겨레인데 기사는 거의 조중동에 가까운 미쳤나봐. 거듭-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조중동에서는 무서워서 이런 걸 못 써요. 한겨레니까 쓸 수 있는 거야 네. 지금? 지금 한겨레 다른 기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성한영만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한용 기자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중동으로 이직을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안 해? 그러니까 기자 한겨레에 이직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지금 한겨레가 좋은 보도도 많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을 청산하는데 보탬이 되는 보도도 실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젤을 뿌리는 것이 성한용이다. 네. 그러니까. 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뉴 이재명 가세로 이 대통령 지지율 안정세이지만 점점점. 난 저게 너무 열받아. 정치 막전 막후 이런 말이 너무 짜증나. 킹받아 진짜. 아무튼 어떤 얘기죠? 무슨 정치 고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열이 받아요. 그걸로 지금 600편이나 글을 쓰신 겁니다. 그러네. 왜 이렇게 많이 싸질렀어? 하나같이 네. 진짜 저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촛불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성한용.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요약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초강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란 척결이 지나치면 중도층 이탈 위험성이 커진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한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런 글을 계속 쓰나 네네. 네, 전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화려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통합, 국민 갈라져도 정치인은 통합해야. 정청래 대표 이제 직격했던 글이었죠. 저 글이 그 유명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어. 국민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말 용기 있는 글이었습니다. 진짜 조중동도 잘 못 쓰는 글인데.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면 대선 승리에 걸림돌 될 수 있다. 아니었죠. 총선 참패가 윤석열에게 기회가 되니까 대연정을 시도해봐라. 이겼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있다. 뭐 어. 적대적 공생 이런 걸 주장했었죠. 네.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도 정당의 주인은 아닌데 너가 뭔데 이런 식의 글을 막 썼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다 605편에 다 담긴 글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저게? 야 막전 막후. 그리고 네. 혁신 갈 길이 뭔데 200석 낙관론을 얘기하냐, 어. 뭐 입방정 떨지 마라, 뭐 이런 글 쓰기도 하고요. 오직 이재명 지키기, 민주당은 그게 전부인가? 얘는 뭐 이런 뭐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성한용이 쓰는 글이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들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글을 네. 한겨레라고 하는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낸다는 거죠. 분명 의도가 있는 지금 지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이건 정말 기가 차는 글이어서 제가 굳이 하나 넣어봤는데 네. 한일 관계 개선 이제라도 야당부터 설득하라.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일 관계 이거 추진했을 때 네. 국민들이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친일 매국적인 행태를 걷어치워라. 국민들은 분노를 했는데 음. 이 성한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한일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선의로 이번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의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믿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쳤네. 야당한테 정치적 약속을 받아내라.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겨레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 그냥 완전 조선일보예요 그냥. 근데 맞습니다. 한겨레에서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 냈을 때 성한용이 아니라 성완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성일종일 수도 있어. 네.
네, 그래서 대박이네요. 오늘은 또 어떤 글로 국민들이 열받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부분의 내용은 보면은 이제 뭐 지지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쭉 나오고요. 어. 그래서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성한용은 네. 첫 번째 윤석열 반사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거다. 그러니까 오케이. 국민들이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고 민주개혁 정부를 세워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염원을 갖는 걸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하도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 누린 거잖아. 네. 윤석열이 많이 도와줘서 김건희가 많이 도와줘서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높은 거야. 이런 네. 분석을 하고 있는 벌써 거예요. 열받죠. 너무 열받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지지층 말고 뉴 이재명 이게 발음도 어렵네요. 뉴 이재명 유권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남성 30대 중도층 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지지율이 높아진 거다. 저거 요새 종편 같은 데서 엄청 씹더라고요. 저런 얘기를. 뉴 네. 이재명을. 네. 그래서 뉴 이재명을 신경 써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지층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랑 송원석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야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너무 국민들이 열받았죠. 분노했는데 네. 성한용은 굳이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어. 합의라고 썼어요. 이거는 야합이 아니라 합의였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개편? 개혁이 아니라 개편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저는 한동훈 생각나더라고요. 합의 세미콜론 합의. 야합 아니라 합의.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좋은 합의를 내왔는데 네. 하룻밤 사이에 없던 일이 된 이유가 뭐냐? 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그리고 네네. 내란 진실 규명을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지적을 성한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에 비타협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뉴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잘못됐다 네. 이 얘기군요. 이 조중동이 늘 펼치는 주장 아닙니까? 네. 개딸들의 이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신경 쓰다가 민주당이 망한다. 어. 이 얘기를 지금 윤석열 때부터 수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랬죠. 성한용이 그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론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민주당과 국힘은 어떤 정치적 합의도 불가능하다. 저게 핵심인데. 하지 말라는 게 지금 국민의 뜻 아닙니까? 저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협치와 야합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네. 이거 모릅니까? 내란 세력과 협치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 아닙니까? 내란 세력과 하는 모든 행태는 야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강경론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란 척결을 지나치게 물어붙이면 중도층이 이탈할 위험이 있다. 바람직할까요? 아니, 누구한테 자꾸 물어? 저 성한용이 쓴 두 가지 지지층이 늘어난 이유만 봐도 네. 윤석열 반사이익 느끼려면은 더 파가지고 윤석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까발켜야 되고. 그러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뉴 이재명이 유입이 됐으면 왜 유입됐겠습니까? 내란 청산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입된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는 그럼 하는 거 더 생각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무슨 분석을 저렇게 하시는지. 중도층이 이탈한다고 계속 경고했지만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30대 남자가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좋아하던. 네, 그리고 내란 척결에 지나친 게 어디 있습니까? 내란 척결은 하냐 마냐의 문제지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제 요구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건 맞죠? 저것도 맞네. 가끔 보면 맞는 문장들이 있긴 해. 우리가 근데 결론이 아마 다를 거예요. 결론이 다를 것 그래서 같아.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어, 교훈이라는 게 뭘까? 있잖아요. 적폐와의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음. 정권의 지지 기반이 상실하고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성한용은 다른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열심히 해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지방선거와 총선에도 승리했는데 네.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대 진영을 결집을 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라. 적폐청산을 열심히 하면 반대층을 결집시켜서 정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폐청산 열심히 하지 말고 내란 세력들이라도 야합 아니고 협치니까 가능하면 해라. 지금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저 칼럼은. 네. 국힘당이 아무리 싫어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훈수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국힘당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어서 대화 타협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 외환 수계를 옹호하고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열이 받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았어요? 내란 청산을 열심히 하면은 반대편이 집결하는 게 아니라 다 감옥 갑니다. 아 오늘 잘 치네. 그게 좀 달라요. 맞아요. 더 열심히 내란 청산 해봅시다. 네, 정확합니다. 결집할 내란 세력의 잔당도 남지 않을 그렇죠. 수 있도록 감옥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그렇죠. 봅시다. 감옥으로 결집하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아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